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참여연대는 국제분쟁에서 엘리엇 측이 승소해 대한민국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게 된 결정에 대해 이미 수차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역시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바, 대한민국 정부의 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경유착을 저지른 이들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를 오직 국민들이 치른다면 이는 몹시 부당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며, 당장 삼성물산과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나아가 국민연금 기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라고 밝혔지요. 자, 그러니까 공은 법무부, 즉 한동훈에게 넘어갔던 것인데, 당시 법무부는 소송비용 대비 7%만 배상하는 것이니 93%만큼 이겼다고 주장하다가 그 7%인 1,300억 원을 왜 세금으로 내냐는 비난이 일자 입국딱 하더니 결국 취소 소송을 가겠다는 것인데, 이 소송이 빵 터지는 건 엘리엇 승소의 중요한 요인이 당연 국정농단 수사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즉 한동훈의 수사 결과가 엘리엇 승소의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소송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무너뜨려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이겁니다. 빵 터지게도 한동훈은 취소 소송을 알리는 발표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누구보다도 사안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다. 공직자 중 누군가 일탈 행위를 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건 ISDS 시스템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다. 의사결정의 동기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 많지 않다. 중재판정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하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발언했지요. 취소 소송에 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선 저도 비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하지 않나.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고, 앞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선 구상권은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다.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이 와중에도 자기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를 잘했다는 걸 중재판정부도 평가했다 이거지요? 배상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소송에서의 법률 비용 300억 원이 나왔고, 이번 취소 소송 변호사비 역시 수백억 원대일 텐데, 수백억 원대를 가져갈 로펌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설마 와이프가 있는 김앤장은 아니겠지요? 법조계에 또 한 건의 시장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말이지요?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쓰겠다는 말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또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취소 소송은 대략 1년이 걸린다지요? 내년 총선 이후 말입니다. 취소 사유도 정해져 있어 취소 결정을 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근혜와 이재용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겠고, 참고로 경은 베트남에서 이재용의 생일 파티를 해줬지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호감을 중화시킬 한동훈만의 4대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6억가량의 배상금을 줄이면서 그 6억을 줄이기 위한 기간 동안 이자만 70억을 키운 극강 코미디 한동훈의 론스타 시즌2가 또 시작됐다 이겁니다. 5월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했던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지금 론스타 사건은 지난 8월 30일 선고되었을 때 제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만, 론스타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익을 보게 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패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하고 제대로 조사, 수사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무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 국민의 세금도 1원이라도 안 들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판결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더욱이 지금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판결이 유효하잖아요. 아직 무효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지극히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정 신청을 해서 약 6, 7억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이자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593만 달러, 약 한 74억 이상 오히려 이자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유효한 판결이라는 것을 법무부는 왜 자꾸 그것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지 대단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시에 발표를 할 때 무효 승산,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는 국제법에 정해놓은 무효 사유가 있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효 사유는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무부가 무효 사유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좀 밝혀달라. 어차피 그 무효 사유로 주장을 할 테니까 그것을 미리 밝힌다고 해서 그게 뭐 상대방에게 우리의 어떤 전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걸 메꿔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한 자들에게 잘못을 묻기 어렵게 된단 말이지요. 이미 판결은 유효하고요. 이게 판결문의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판결의 기준이 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1개월 5.2%거든요. 이 판결의 이자는 복리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8월 30일 날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엄정하게 조사 수사를 해서 배상할 사람들에게 하여금 배상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하게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1원이라도 아끼는 것이지 근거도 없는 무효 사유를 계속 이미 8개월 전에 충분한 무효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면 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6억 아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복리이자가 늘어난 것만 해도 70억 원이 넘는데 저는 이거 폭탄 돌리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듯 원희룡이 콜로 간 후 한동훈의 행보가 빵빵 터졌지요. 원희룡과 같은 날 똑같이 작업 헬멧을 쓰고서 조선소를 가더니 급기야 원희룡의 본진인 제주도까지 갔지요. 최태원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까지 하니 원희룡은 어떤 심정일까요?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제넘은 한동훈의 이민정책과 역사 왜곡 그리고 똑똑한 바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민 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이민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노동, 교육, 경제 등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런 고려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의 주제를 넘고 마치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민 정책을 서슴없이 내던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그는 벌써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이민이 많이 들어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설 곳은 정말 없어진다. 저임금 노동자들 뿐만 아니다. 조금만 지나면 숙련 노동자들의 설 곳도 없어질 것이다.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바뀐다. 지금처럼 수출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전 세계 경제는 진영 혹은 지역으로 나누어지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부자들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상당수 대중들은 겨우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시장 확대는 불가능하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내수시장이 확대된다. 자본가들은 수출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이들에 대한 비용 지출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예를 유럽 각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 기조의 수출과 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연한 정책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탐욕스러운 한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대중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동훈은 인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집권 직후부터 한동훈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에서 이민을 대량으로 들어오겠다고 밝혔다. 그 당시 필자는 주저없이 한동훈을 인민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은 한동훈이 자신의 이민청 구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을 들먹거렸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농지개혁을 이승만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기업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우선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아니라 조봉암의 치적이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다. 조봉암이 아니었다면 농지개혁은 성공은 고사하고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기업 발전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 때부터 시작했다. 한동훈은 이승만을 박정희와 노무현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노무현이 나오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승만은 박정희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왜 갑자기 이승만을 앞세우는 것일까? 그 저희도 의심스럽다. 4.19 혁명으로 쫓겨나간 이승만을 부활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의 친미 친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수 정권의 지배적인 세력인 대구 경북 지역의 배제를 위한 노림수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두 가지 모두 다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한동훈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위험한 인간이다. 한동훈이 대다수 인민 대중의 이익을 반대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민 확대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인민 대중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은 한국 정치 사상 가장 위험한 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은 한국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 한동훈이 이민 정책을 성공시키면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은 이민 확대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완전한 착각이다. 대중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자본은 희생양을 찾을 것이고 한동훈은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바보들이 세상에 넘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처럼 내용에도 맞지 않는 장소를 억지로 끼워 맞춰 찾아다니는 한동훈이니 당연 내년 총선령이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울에 출마한다는 말이 돌자 여론조사 꽃이 조사를 했지요. 국힘의 대선 후보 1위 주자라기엔 너무나 초라하여 오죽하면 정청래 최고가 슬프다고 했을까요? 결국 지역구 여기저기 찔러봤자 보수의 텃밭 말고는 없을 것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국힘 내부의 개싸움이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계급장 떼고서야 제대로 된 정치의 맛을 알겠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